파이는 니게르가 자신을 고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니게르가 파이를 고소한 것은 받아들여져서 결국 파이가 처벌에까지 이를까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슈를 풀어주는 법이슈 오반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머니게임 여파가 대단했죠.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6천만 뷰에 이르고 그로부터 파생된 각종 영상들까지 고려하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가장 큰 화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 화제가 된 것은 6번으로 출연했던 파이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파이는 자신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폭로와 비방을 이어가다 보니까 현재까지 파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머니게임 8번 출연자 니게르는 파이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니게르가 파이를 고소한 죄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파이는 니게르가 자신을 고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까요? 그리고 니게르가 파이를 고소한 것은 받아들여져서 결국 파이가 처벌에까지 이를까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 위반 명예훼손, 즉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 그리고 그 범위 등을 고려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조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공공연하게, 즉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특정성,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즉 인터넷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난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머니게임 파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파이는 지난 5월 24일 니게르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내역을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폭로 방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였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니게르가 파이에게 전기의 나락을 바라는 내용이라든지 남자친구와 헤어지겠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전기를 군대에 보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니게르의 그동안의 행보에 대해서 박쥐와 같다라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의 케이스를 정보통신망법에 적용해보면 우선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했죠. 그리고 피해자의 특정성과 관련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프로필과 이름을 가리기는 했지만 이름 사이로 지워지지 않은 알파벳 N과 I가 보이고 프로필 사진을 보면 니게르의 유튜브 프로필 사진과 동일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특정성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공지사항과 폭로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공연성도 충족이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니게르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두 가지가 결국 쟁점이 된다고 보입니다. 우선 파이가 니게르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비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파이의 카톡 공개와 전체적인 표현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니게르의 고소 대리를 맡은 변호사 쪽에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비방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립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파이가 니게르를 공개 저격한 이유에 대해서 비방이나 비난의 여론 자체도 엠빵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비방의 목적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파이 입장에서 보자면 머니게임 4화까지는 자신의 편에 서서 전기와 공혁준 등을 비방하고 자신과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니게르가 5화 공개 이후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누그러들지 않자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해서 전기와 합동 방송을 하고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통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 취지에서 카카오톡을 공개했다고 주장한다면 비난의 목적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카카오톡 전체 그 원문을 다 보지는 못했고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을 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명예훼손적 표현과 비난의 목적 자체를 다투는 데 있어서는 각 양측의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는 니게아르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파이는 최근에 머니게임을 제작한 김계란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변호사 2명과 대동하여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파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법적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마도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공개를 해도 되는지, 자신이 형사 처벌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등에서는 약간의 조언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게아르의 카카오톡을 공개할 때 최소한으로 그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지우려고 한 흔적 등이 그러한 예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보통신망상 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성립하기 때문에 파이로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와 같은 폭로 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역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였고 니게아르가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서 명예훼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형사상으로 처벌을 받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만 성립되지 않는다면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부담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비난 여론을 뒤집어서 니게아르에게 그 비난 여론 일부를 전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공개를 함에 있어서 이익이 더 크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와서 파이는 개인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이제부터 니게아르와 파이의 고소전은 법정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법으로 이슈를 풀어보는 법이슈 오반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